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찻잔 속의 여백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를 좋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는 꽉 채우지 않고 잔의 3분의 1까지만 따른다고 해요. 바로 여백을 두는 거죠. 또 배부를 때보다 공복에 마셔야 그 진정한 향과 맛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꽉꽉 누르고 가득 채워야만 만족해야 하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도 이 찻잔 속의 여백처럼 한 번쯤 비워보시는 시도 어떨까요?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워놓아야 또다시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쯤은 넉넉한 마음의 여백으로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송파구 유대길 한의원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턱관절 장애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 턱관절 장애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턱관절은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네. 움직이는 귀 앞에 위치한 인체에서 유일한 양측성 관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해부학적으로는 측두골과 하악골이 만나서 생기는 관절이라는 의미에서 측두하악관절이라고도 하며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턱관절 장애 또는 측두하악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양측성 관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단어의 뜻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건가요? 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네, 예를 들자면 그 우리 몸에서 무릎이나 네. 팔꿈치, 손목 같은 관절은 양쪽이 동시에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필요한 쪽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턱관절은 턱을 벌리거나 닫을 때 양쪽이 동시에 움직여야 정상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성 관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쪽 턱에만 문제가 생겨도 이 턱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네. 그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각각 2개씩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좌우의 바퀴가 크게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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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갈 그렇죠. 수도 없겠죠. 네. 네. 그래서 당연합니다. 당연히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없겠죠? 네. 턱관절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으로 불균형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여느 관절과는 달리 좌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턱관절은 보통 생각하기에 음식을 씹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만 주로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또 다른 기능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턱관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음식을 씹는 기능인데요. 네. 또 우리가 그걸 다 씹고 나서 우리가 삼킬 때 있잖아요. 네. 삼키는 동작을 할 때도 턱관절이 작용을 해야지 삼킬 수 있습니다.
그 침을 한번 삼켜 보시면 네. 어금니가 꽉 물리면서 침이 식도로 넘어가는 것을 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삼키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도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네. 턱관절을 쉬지 않고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제대로 씹거나 삼키기도 힘들고요. 심해지면 남과 대하는 것조차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중요한 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뇌의 각성작용입니다. 각성작용이요? 네. 그 다른 관절들은 잠을 자면은 네. 그 모두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턱관절은 낮에 활동할 때나 또한 잠을 잘 때조차도 쉬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1분에 한두 번씩 침을 삼키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쉬거나 잘 때도 심장은 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침을 삼키는 동작을 할 때 네. 발생하는 힘이 어디를 자극하냐면 그때 바로 뇌하수체에 작용을 합니다. 뇌하수체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관장하는 최고 상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턱관절이 온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치매나 파킨슨처럼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의 턱관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도 참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원장님이 턱관절 장애 증상에는 좀 어떤 게 있나요? 네, 턱관절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선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증상은 턱관절을 움직일 때 불필요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나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턱관절에도 뼈와 뼈 사이이기 때문에 네. 디스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턱관절은 측두골과 하악골이 만나서 생기는 관절이라고 했죠. 네. 운동을 할 때 두 뼈의 마찰을 줄이고 잘 움직이도록 디스크가 있는데 평소 잘못된 습관으로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디스크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디스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하면 아래 턱뼈가 녹아내리는 화학 가두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매우 이제 그 턱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또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 뭐냐면 네. 개구장애라고 하는데 네. 입을 벌리는 동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관절원판이 앞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아래턱이 운동할 때 도리어 방해를 하게 되어 입을 벌릴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디스크라는 게 이제 뼈와 뼈 사이가 움직일 때 잘 이렇게 움직이라고 네. 마찰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앞으로 빠지게 되면 도리어 이제 그 방해를 작용들이 하는, 할 수 없게 되네요. 가벼울 때는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지장이 없지만 네. 심할 때는 턱이 1cm 정도도 벌어지지 않아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딱딱한 고용물을 씹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빨대로 그 아. 유동식을 이렇게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턱이 운동을 할 때 그 보통 이제 턱관절을 중심축으로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 실제로는 턱을 벌리면서 기압을 만져보시면 턱이 전방으로 빠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기압을 한번 만져보시고 네. 턱을 한번 벌려보시면 턱 하악 가두가 앞으로 쑥 빠지면서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오. 쉽게 말씀드리면 입을 살짝 벌릴 때는 턱관절을 중심으로 운동하지만 네. 크게 벌릴 때는 턱관절의 운동 중심이 두 번째 목뼈가 됩니다. 두 번째 목뼈에 이제 치돌기라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만약 턱관절만을 중심으로 운동하게 되면은 이 턱뼈가 내려오면서 네. 이 앞목을 이렇게 탁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네. 턱이 앞으로 빠지면서 그
그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귀 앞에 턱관절 손을 한번 올려 보시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네.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이 턱관절에 통증이 생기면서부터 내가 턱관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통증들은 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턱관절 장애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네. 통증입니다. 아, 보통 이제 뭐 소리만 났을 때는 이러다가 좀 더 낫겠지. 네. 아니면 뭐 크게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으니까 그렇죠. 참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오래되게 되면은 이제 턱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 턱 주위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관절 원판이 마모되면서 턱관절 주위의 신경을 압박해서 네.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디스크를 제 위치에 잡아두는 이제 고정하는 이제 후방인대라고 있습니다. 네. 디스크를 잡아두는. 근데 그게 이완되거나 입을 다물 때 디스크를 제 위치에 잡아두는 그 외익상근 상두의 문제로 디스크의 전방 변이가 발생하면 관절 잡음과 개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심해지면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앞관절 디스크가 아래턱의 가두에 걸려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턱관절이 운동할 때 마찰이 생기고 관절 자체에도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손을 우리가 막 비비면은 열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턱관절 주위에는 신경 분포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얼굴 전체에도 비정상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물만 튀어도 네. 굉장히 뜨겁게 느낀다든가 바람만 불어도 굉장히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게 이제 경미한 통증인 경우도 있지만 네. 턱관절 통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극심한 통증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통증 발생 부위와 뇌까지의 거리가 중요한데 네. 신경의 통증 전달 경로가 짧을수록 더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아픈 것은 매우 참기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뇌와 가까이 있을수록 그 통증이 이제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가시거나 내가 이가 아파 그래가지고 또 치과를 내원하셨는데 네. 귀나 치아에 이제 검사를 문제는 해봐도 없는 거죠. 예, 이상이 없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원인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턱관절 이상으로 발생한 통증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턱관절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살면서 적어도 이제 한 번 이상은 네. 턱관절 장애를 겪는 비율이 20%나 되고, 네. 전체 인구의 5%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 수치는 이제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이제 보통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기시다가 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악화되어 내원하시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네. 초기에 이상이 느꼈을 때 알맞은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턱관절 장애도 네. 어느 연령대에 더 많이 좀 발생을 하고 하는 게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네. 50대 이상이 보시면 네. 무릎이나 뭐 고관절, 그다음에 허리나 이런데 이제 어깨 같은데 이제 퇴행성 이제 관절이 그렇죠.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이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어린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선 턱관절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턱관절의 좌우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만 문제가 발생해도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 연령에 걸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쎄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네네. 네, 턱관절은 이제 우리 몸에서 유일한 양측성 관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균형이 발생하면은 이제 많은 이제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턱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턱에 보통 이제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턱관절 장애가 사실은 이제 우리 얼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뼈가 한 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뼈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턱관절이 만약에 불균형에 의해서 틀어지게 되면은 네. 한쪽 눈이 작아진다든가, 네, 그다음에 코가 비뚤어진다든가, 아니면 웃을 때 입이 한쪽만 올라간다든가, 네.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턱관절에 의해서 또 이제 척추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뒷목이 뭉친다든가, 어깨가 뭉친다든가,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나, 그다음 목 디스크, 그리고 두통이나 요런 이제 증상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턱관절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원인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턱관절 장애를 한번 의심해 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턱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까 소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뭐 살면서 한 번쯤은 턱에서 뭐 찌그덕 소리가 난다거나 네. 아니 뭐 턱 빠진다 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이런 증상들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병원을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 네. 한 번씩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환자들 보면, 턱관절 장애 환자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또 많이 오는가 보면은, 네. 보통 이제 딱딱한 거를 많이 씹는 경우가 아,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뭐 오징어라든지, 뭐 지포라든지 이런 거, 딱딱한 좋아하시는 거, 분들 있죠. 아니면 뭐 고구마 말린 거라든지 예. 이런 거를 씹다가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이나 뭐 며칠 있다 괜찮아지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다면은 이제 딱딱한 거 씹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턱 깨는 분들 있어요. 턱을 깨는 네, 분들. 맞아요. 예, 턱을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턱을 위아래로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이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기들 같은 경우, 네.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자세가 이제 스마트폰 본다고 자세가 안 좋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경우도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치아가 빠졌는데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계속 씹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파지기 시작하면 기간이 한 어느 정도일 때 병원을 가야 되는 건가요? 아프신 분들은 네. 빨리 오셔야 돼요. 아, 좀 아프다 싶으면 일단은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낫겠네요. 예, 근데 그게 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톡스 치료라든지 네. 뭐 이렇게 소염 진통제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또 재발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시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이제 한 번 잘못 딱딱한 걸 씹는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육이 뭉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잠시 풀어주는 그런 치료만 받아도 침 치료나 아니면 다른 기타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이제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턱관절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께서 턱관절 장애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겨울 건강을 지키는 뿌리 채소, 바로 연근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 줄기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삭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가득하다고 해요. 원장님께 연근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연근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동의보감에 따르면 연근은 따뜻한 성질로 인해 어혈을 풀어주고 네. 센 것으로 섭취할 경우 갈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쪄서 드실 경우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보호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연근의 효능 중에서는 네. 답답함을 없애주며 설사 치료에도 좋고 네. 술독과 열나고 갈증 치료에도 매우 좋다고 동의보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근의 효능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꼽는 게 몇 가지 있죠. 네. 칼륨 성분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주고 네. 이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탄닌,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궤양과 체내 출혈을 억제하고 지혈 작용에도 꽤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근의 효능으로 뮤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력 증진과 피부 미용, 피로 회복, 불면증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또 마찬가지로 모든 약에는 그 부작용이 있죠. 있죠. 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예. 단 부작용으로 평소 몸이 냉하신 분들이 연근을 생으로 드시거나 생리 중인 여성분들이 먹는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게 나왔죠. 그 어혈제 네. 없애준다고. 예. 어혈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뭉친 걸 풀어준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생리 중인 여성분들이 드시면 네. 하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몸이 더우신 분들, 예. 차신 분들 잘 구분해서 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보통 환자분들 오시면 예. 저는 몸이 차요, 더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손이 차니까 예. 그럼 찬 거 맞죠? 몸이 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예.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 몸이 따뜻하니까 난 열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잘못해서 이제 또 그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을 어떤 약인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열이 있으신 분인데 네. 뜨거운 약을 계속 몇 달 동안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탈모도 발생하고 비듬도 생기고 아토피도 생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원래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이네요, 그분은. 예, 그렇죠. 근데 본인은 손이 차기 때문에 예. 손에 찬 게 좋다고, 손에 찬 게 이제 따뜻한 약이 좋다 해서 그걸 드셨는데 네.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잠시 뭐 3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 이제 그 진단도 받지 않고 뭐 몇 달씩 이렇게 드시면은 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연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예. 상담이십니까? 예, 네, 여보세요? 아버님? 예,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예.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165, 네, 몸무게는 80이고, 네, 또, 나이는 84이에요. 네. 지금 제 옆에 유대길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네네. 예,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올해 한 10년 앓는데요. 네. 약을 이제 계속 먹었는데도 이제 중독돼서 그런지 먹으나마나 그러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더 아파요. 네. 어디가 특히 많이 아프신데, 아버님? 오른쪽 무릎 네. 오금이 예. 이게 아파서 발작을 떼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예. 소변을 하루에 한 15번을 봐야 되는데 네. 예, 불편하고 그러길래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시네요. 예, 그 밤에 소변은 안 보세요? 아이고 2시간 반에 한 번씩 와서 소변 봐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입마름도 있으시겠네요. 예, 입마름도 있으시겠네요, 입마름. 입이 마르세요? 예, 예, 입도 많이 쓰죠? 예. 그 대변 상태는 어떠세요? 놓고 계속 입 축여야 돼요. 그렇죠. 입을 계속 축이셔야 되죠? 예, 그럼 대변도 좀 딱딱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무르신 편이에요? 뭐라고 하셨는데 잘 안 들리네. 그 대변이 딱딱하신 편이에요? 예, 대변은 되게 봐요. 되게 보시죠? 예, 그래, 제가 보니까 아버님, 일단 무릎하고, 예. 이게 아픈 게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 그러니까 소변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신 것이 다 소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흡수된 예. 게 다시 소변으로 나가게 다시 재흡수돼서 우리 몸을 다시 돌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시면, 그 관절에 들어가야 될 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으로 와야 될 침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져요. 예, 아버님 입 마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릎도 안에 관절이 말라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 병을 치료를 하시려면 일단 소변을 좋게 하셔야지 예. 이제 나머지 다른 증상들이 다 같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한방식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그렇죠. 한 방식으로 치료가 잘 되시고 일단 이게 소변 문제하고 일단 소변을 또 자주 보시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잠들면 바로 또 깨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몸이 30분 회복이 이상 못 자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이제 소변 또 자주 보고 예. 그다음 입 마르고 무릎 관절은 더 마르고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거는 이제 주위 이제 근처 한의원 가셔서 예. 소변 자주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잠 못 자시는 걸 치료를 하셔야지 무릎은 낫습니다. 무릎을 따로 치료하는 게 예. 아니고
소변을 치료하면은 무릎이 저절로 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 그거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예. 살도 좀 많이 찌신 편이에요. 예. 165에 80kg이시죠? 예.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살이 많으면 어쨌든 간에 밑으로 눌리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예. 드시는 건 잘 드세요? 예. 예. 아, 드시는 건 잘 드시네요. 그리고 또, 먹는 건 잘 먹어요. 예, 그리고 그 아침, 점심을 좀 드시고 저녁을, 원래 예, 밥은 아침 저녁밖에 안 먹어요. 예, 그럼 저녁을 조금 일찍 드세요, 아버님. 예. 저녁에 드시는 게 그 살이 많이 되니까 그걸 주의하시고, 저녁은 5시면 먹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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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드시면 괜찮아요. 그럼 피부가 예.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밤늦게 드시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못해요. 다리를 못 써서. 예, 그렇죠, 아버님. 그러면 또 아버님이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등도 굽지 않았을까 싶은데, 등은 좀 바로 펴고 있습니까? 예. 그럴 때는 괜찮으세요? 예. 아, 그러면 살 좀 빼시고, 요 소변 치료하시면 같이 예. 좋아하실 거예요. 무릎을 예. 치료하는 약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아버님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그 다른 증상들이 다 같이 좋아지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네, 아버님. 예.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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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가 150cm고요. 네. 몸무게가 40kg고, 나이는 74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유대길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네. 물어보세요. 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네, 안과 가가지고 고도근시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네네, 안구 근저증도 좀 있고, 예, 항반 변성이 좀 왔대요. 네. 근데 예, 병원에서 이제 제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니까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는데. 네, 근데 제가 사뭇 찌그러지게 보이진 않는데. 네네. 그것도 항반 변성이 온 거. 아, 그 검사사 그렇게 나온 거네요, 아버님, 어머니. 네, 검사가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심하시지 않은 편이니까. 네? 그다음에 또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네. 예, 그거는 그렇고요. 그럼 제일 불편한 게 지금 어떤 건데요? 아니, 제가 지금 현재 한쪽 시력으로 책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더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더 조금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네네. 박사님한테 예, 제가 여기 지금 한의원적으로 치료가 있나, 뭐 좀 좋은 약재가 있나. 네.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네. 조금 마르신 편이죠? 예, 좀 말랐고 박사님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잠을 못 자요. 지금 이거 부작용이 다음에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아, 어머니 뭐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요. 어머니 이제 연세 네. 드시면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 마르시고 굉장히 좀 행동도 빠르시고 좀 네, 네. 말도 빠르고 그러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활동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네. 피부도 좀 검으신 편이에요? 피부는 제가 네. 검지도 안 하고 쉬지도 안 하고. 아, 약간 피부는 예, 그 평범하시네요. 근데 평범하고 피부가 깨끗하긴 예. 깨끗하네요. 왜 움직일 때는 전혀 문제 없으시죠? 움직이는 너무 잘 움직여가 그렇죠, 너무 어머니. 움직일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 없으시고 제가 보기엔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그 내가 먹은 것보다 그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른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그럼 선생님 제가 나쁜 건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기를 보태주냐 혀를 보태주냐 했을 때 어머니는
혀를 보태줘야 되는 분이에요, 어머니. 기는 우리가 혀를 쓰는 피가요? 아니, 예, 그렇죠. 피 쪽이라고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그렇게 뭐 혀를 뿌려서 알아.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이제 기적인 작용이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몸이 이제 그 좀 마르신 편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몸이 네. 좀 건조해질 가능성이 좀 커요. 아 건조하겠다. 예, 건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눈이 가장 혈관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몸에서.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 피를 이제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지 이제 우리가 눈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 혀를 보태주는 이제 그런 네. 역할을 해야지 그 치료를 하셔야지 좋아지죠. 그게 또 기운이 안 올라가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아, 예. 반대로 이제 좀 뚱뚱하다든가 행동이 느리시다든가 몸이 무겁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예,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또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뭐 소화가 안 되신다든가 뭐 네. 열이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지 눈이 좋아지는 네. 것이 눈이 안 좋다 해서 뭐 눈에 좋은 약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보고 어머니 키, 몸무게, 연세 이런 거 뭐 봤을 때 네. 건강하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네, 네, 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한의원 가서 그 원장님들한테 그 진단을 받아서 그 약을 좀 아 드시면. 한의원에 그러면 예, 예, 선생님 예. 혀를 보충해야 되는 일단 진단을 받으실 이 말씀이죠? 그 일단 대강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대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서 한의원 가셔서 원장님들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한약 치료랑 그 이제 침 치료랑 같이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조금 보실 수 크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한약하고 아니 진단을 침 치료. 받아가 한약 예, 치료를 하라 이 말씀이죠? 예, 한약하고 침 치료를 받으시면 아 네네 예. 제가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침 치료. 좋아지실 예, 것 예. 같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선생님 고돌곤 씨는 저 안 지죠? 그것도 어머니 눈이 좋아지면 같이 네. 좋아집니다, 어머니.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아우, 저 이거 그러시면 안고건조증도 있는데요. 어머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 네, 똑같은 병입니다, 다 그냥. 어머니. 아. 네, 네, 원장. 감사. 네네. 원장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요. 네, 네.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는, 만으로는 65세고요. 몸무게는 7kg 나가거든요. 네, 어머니. 네. 혹시 죄송합니다만 스피커폰이거나 어디 이렇게 좀 울리는 곳에 계신가요? 예.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예. 울려서 들려서요. 예. 좀 들어가서 할게요. 예. 네네. 이제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어머니, 예. 옆에 유대길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키가 어찌 되시는데요? 키가 한 1m 57 그렇게 나갈 거예요. 57, 6 이렇게 나가요. 몸무게도 56, 7kg입니까? 예. 그러면 뭐 평범하시네요. 그러면 제일 예. 불편한 게 어떤 것이죠? 여기 등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등이 시렵다. 예. 핫팩을 안 붙이면은 이 겨울을 못 나거든요. 네네네. 예. 그거 너무 안 붙이면은 막 쑤시고 막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바깥에 못 나갈 정도로 아파요. 등이 쑤시다. 예. 너무 이렇게 막 시렵고 막 나중에 오래되면은 막 그날 놔두면 막 쿡 쑤시고 아프거든요. 그 돌아다니면서 아픈 겁니까? 아니면 한 곳이 아파요? 한 군데요. 어깨 저 중심부에 예. 뒤쪽에. 예. 그렇게 시리고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뭐 일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일은 뭐 요양보호사 일 좀 하고 뭐 집에 일도 하고 뭐 일은 좀 열심히 하면서 살았죠.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예, 일을 많이 했어요. 보통 어머니 등이 시렵고 아픈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몸에 찌꺼기가 거기 달라붙어서 아플 수가 있고요, 어머니. 시렵고 예? 들낄 수가 있고요. 예. 몸에 이제 담음이라고 옛날 담 결린다 하잖아요. 그런 예. 경우도 있고요. 예. 일단 위장이 차거나 이래도 등이 차고 뭐 아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몸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일을 많이 하셔도
그게 이제 힘이 들어도 옛날에 등골 빠진단 말 있잖아요, 어머니. 예, 예. 일을 많이 하면 그럴 때도 등이 시렵다고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 예. 그 위장이 차거나 아니면 몸 자체가 차도 이제 거기가 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니. 그러면 뭐 그 소화는 좀 어떠세요, 어머니? 소화? 전에 막 이렇게 막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밤에 늦게 먹고 그랬더니 이 식도염 같은 게 막 와가지고 네. 그 위가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네. 끊었더니 위가 좀 소화 잘 돼서 좀 괜찮아요 지금은. 예, 어머니 밀가루 조심하셔야 됩니다. 늦게 안 특히 늦게 먹으니까 드시는 거. 위는 괜찮은데 네. 등은 아직 시려워요. 등은 시렵다. 등 시려운 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오래됐어요. 그 넉넉 잡아가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10년이나 되셨어요? 예, 예. 10년이 되셨고 그때 뭐 특별한 뭐 계기는 없었어요? 몸이 갑자기 특별한 거는 뭐 신경 좀 많이 쓰고 그런 건 있었어요. 신경 좀 쓰고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아,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셨구나. 예, 어머니, 예. 스트레스 받아도 등이 시리고 차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예. 그걸 보셔야 알겠지만, 일단 몸이 차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네요. 어쨌든 예, 간에. 예. 그러니까 몸이 차도 허리나 이런 데는 괜찮으세요? 예. 그런 데는 괜찮아요. 예.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위장이 차거나, 몸이 차거나, 아니면 또 일을 많이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봐야지 알거든요, 어머니. 실제로 보고, 어머니 또 이제 배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럼 어디가 치료받아야 돼요? 한의원 가셔서 그 네. 등이 차갑다고 이야기하시고, 등이 차갑고 쑤시고 아프다 말씀하시고, 그럼 그게 원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어느 쪽에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어머니. 근데 지금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대충 요런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가서 찾아보셔야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하셨던 어머니는 워낙 학연이 드러나는 분이라서 그거를 이제 대충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몸무게도 평범하시고 막 이래 가지고 직접 보지 못해 가지고 제가 학은 못 드리겠고 대충 요 정도 범주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그러면 한의원은 동네 한의원은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가끔씩 가거든요. 그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어머니. 예. 그럼 한의원에 다녀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어머니. 한의원에 가시면 원장님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해 달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더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드시면 될 겁니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1650 쓰시는 분. 저는 평소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데 여러 곳에서 증상에 대해 알아보니 류마티스 혹은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강직성 척추염과 류마티스의 구별하는 방법이나 증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 류마티스하고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자가 면역성 계통 질환인데요. 네.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몸에 이제 관절에 이제 그 다 같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말처럼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척추를 위주로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료 방법도 조금은 달라지겠네요. 치료 방법은 이제 그 척추를 일단 이제 척추가 이제 그 바른가 안 바른가를 확인하고 염증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줄여주고 그리고 그분의 체질에 맞는 한약이나 아니면 침 치료를 통해서 같이 병행하시면 그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1001 쓰시는 분 사람마다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척추가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 이제 기능성이 있고 이제 많이 틀어진 이제 특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하면은 이제 훨씬 더 치료 기간도 짧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발성 같은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치료 기간도 이제 굉장히 조금 그 길게 잡으셔야지 네.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이제 척추만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춘기 여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갑자기 키가 크면서 이제 그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한 10m 틀어질 때까지는 네. 외형상으로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한 20도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 이제 어깨 높이가 달라 보인다든가 엎드렸을 때 뭐 그 아니면은 뭐 허리가 튀어나온다든지 한쪽이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네. 틀어져 있다 싶으면 빨리 교정을 해주셔야지 그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죠. 성장과도 좀 직결되겠네요. 예, 그렇죠. 키가 크면서 갑자기 확 크면서 네. 그때 확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가 끝나고 이제 생리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생리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보다는 몸의 안정을 더 중요한 방향으로 몸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치료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이제 발견하셨을 때 네. 선제적으로 빨리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척추가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건가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그 치료가 예. 한 개로 다 이렇게 모두 치료가 되면은 네, 참 좋겠지만. 예, 예.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디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또 설명드리기가 좀 예. 힘드네요. 네. 그렇군요. 네네. 뒷번호 8684 쓰시는 분, 키는 168에 몸무게 57kg, 나이는 56세 남자입니다. 갑자기 귀가 멍하다가 안 들려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네. 약을 정말 한 보따리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그 돌발성 난청이 아닐까. 뭐 청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양방병원 가시면 이제 고농도 이제 스테로이드제나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시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무리를 많이 하셨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턱관절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그 위치를 제대로 이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뼈 자체가 이제 이제 2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뼈 사이로 신경이나 혈관이 다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턱관절에 이제 그 긴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틀어지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같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